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 털기를 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경기에 우한 폐렴으로 손님이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돌아보며 상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을 만나서 한 말들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좋아질 기미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이 고비만 넘기시면 좋아질 것이다. 정부를 믿어달라는 덕담 수준의 이 위로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별 사람 다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과 눈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렵게 된 원인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이면 별사람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충청남도 아산 전통시장에 들렸을 때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에 들려서 상인에게 경기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 A씨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이 경기가 안 좋아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현장을 취재한 어떤 지상파 방송은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친문 지지자들은 인터넷 주소,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날랐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이 상인 A씨를 자신들의 공격 좌표로 설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A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줌마가 마음이 고약해서 잃을 게 많아 보인다. 손님 없는 당신을 위해 안타까워 들리신 곳이다. 이 집은 나도 안 가겠다. 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이런 짓은 사실상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충동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신상도 털렸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상호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도 댓글을 통해서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이 집은 평생 안 간다며 영상 캡처를 올린 소셜미디어에는 630여 명이 마음에 든다며 하트를 눌렀습니다. A씨는 조선일보 취재에 며칠 전부터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에 4-5통씩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면서 보이스피싱일까봐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밤 11시가 넘어도 전화가 오더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악플을 보여주어서 상황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행태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한 영상 제작업체는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 이후 문 대통령의 축전을 비판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사과문까지 올려야 했답니다. 업체 대표가 기생충이 지난 1년 제작된 세계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대통령 축전에 대해 국제영화제는 기록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제품을 절대로 사지 말자, 망해라 하는 댓글이 계속 이어져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 시장의 꽃집 주인 김모 씨는
시장을 찾은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대통령님이 잘해주셔서 마음은 편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소셜미디어에는 사장님 마음이 꽃향기라는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판에 대통령 만났다고 꽃 선물하는 사람, 감동해서 우는 사람, 대통령에게 말 공손하게 안 했다고 하루 종일 악담하고 신상 털기에 시간을 호송하는 사람, 그들과는 반대로 만나면 욕이라도 퍼붓겠다는 사람, 얼굴 나오는 꼴 보기 싫어서 텔레비 안 본다는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퍼붓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조직화돼서 어떤 대상을 집단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거는 심각한 사회 적폐 세력이 됩니다. 그런 세력이 정치와 결탁해 음지에서 SNS 등을 통해 선동대, 공격대, 심기 경호팀 노릇을 하며 리허설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공세를 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매수돼서 특정 개인이나 상품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망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드루킹 사건 같은 것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 댓글 조작, 각종 여론 조작, 통계 수치 조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조작된 여론, 조작된 민의, 조작된 숫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거기에 막대한 이권이나 반대급부가 개입된다면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개인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사회가 된다면 북한 사회주의 독재 국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회가 특정 집단이나 불온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람 못 살 곳이 되는 겁니다. 싹수가 이상한 것들이라면 더 자라기 전에 뿌리채 캐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